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역시 매형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매형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반갑게 맞았는데요. 역시나 가장 반기는 건 조카 민지였습니다. 비호같이 매형에게 뛰어갔으니까요. 매형이 민지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물었어요. 밥 안 먹었지? 내가 자네 좋아하는 간장게장 해놨네. 정말요? 역시나 장모님밖에 없네요. 사실 며칠 전부터 간장게장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해달라고 했는데 장모님께서 해주신 것만큼 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자네는 어쩜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 건가? 아닙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와 매형이 주거니 받거니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조카가 매형에게 물었어요. 아빠, 오늘은 퍼즐을 몇 개나 사온 거야? 큰 걸로 사온 거 맞지? 그럼 엄청 큰 걸로 2개나 사왔지. 에이, 2개? 3개 사오지 그랬어. 대신 엄청 큰 걸로 사왔잖아. 우선 밥부터 먹고 아빠랑 놀자. 라며 매형이 조카를 달래서 식탁에 앉았는데요. 엄마가 매형 눈치를 보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저기 민지 엄마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나갔어. 미국에서 오랜만에 친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말이야. 아, 네. 민지 엄마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매형이 담담하게 대답을 했는데요. 순간 엄마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반가운 듯 물었습니다. 그래? 민지 엄마가 자네한테 연락한 건가? 둘이 연락하고 지내는 건가? 그렇죠. 연락은 하고 지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민지에 대해 공유해야 할 게 많으니까요. 아, 민지 때문에 연락한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있던 엄마가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인지 매형이 화제를 돌렸어요. 장모님, 제가 장모님 좋아하시는 트로트 가수 콘서트 티켓 가지고 왔어요. 뭐? 티켓? 설마 영탁이? 네, 영탁이요. 티켓 구하기 힘들기도 하고 비싸기도 할 텐데 뭐하라 그랬어? 아닙니다. 장모님께서 우리 민지 봐주시는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할 뿐인걸요? 아닐세. 자네가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는데 내가 힘들 게 뭐가 있겠나. 우선 얼른 밥부터 먹자고. 엄마가 밥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 매형 앞에 놓아줬는데요. 매형이 밥을 남김없이 비우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왜? 밥 더 먹으려고? 이리 주게나. 내가 퍼줄 테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장인어른께서는 집에 안 계신 건가요? 일이 있다고 나갔네. 올 때마다 얼굴 뵙기 힘드네요. 매형이 애써 미소 지으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매형의 얼굴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며 엄마의 얼굴도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 누나와 매형은 이혼하고 누나가 조카 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누나가 회사를 다녀야 했기에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엄마가 민지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둘이 이혼한 뒤로 매형이 매달 양육비를 보내왔습니다. 누나와 매형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인데요. 평소 성격이 급하고 예민한 누나와는 달리 매형은 항상 느긋한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각자 장단점도 있었는데 누나는 모든 것이 빠른 반면 실수가 많은 편이었고 매형은 느린 반면 모든 걸 꼼꼼하게 처리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서로의 다름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한동안은 잘 지내는 듯 했지만 민지가 태어나고 난 뒤부터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아무래도 육아를 하다 보니 많이 바쁠 수밖에 없었는데 누나 입장에서는 매형이 매사 너무 느긋하고 누나 혼자만 힘들고 바쁘다는 생각을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청소부터 음식 만드는 것까지 사소한 부분들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데요. 급기야는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던 모양이었어요. 거기다 누나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민했던 것도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나가 더욱 날카롭게 변해갔으니까요.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겹쳐서 사태가 너무나 심각해졌는데 누나가 매형에게 무조건 이혼을 해달라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온 가족이 누나를 말려보고자 했지만 누나는 이미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기에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매형이 떨어져 살면서 생각을 해보자고 했지만 누나는 우울증이 심해진 모양인지 하루라도 빨리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매형을 재촉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둘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뒤 누나는 오히려 편하게 지내는 듯 했지만 가족 모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누나와 매형은 정말 남남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매형을 너무나 좋아했기에 매형이 민지를 보러 집에 오면 버선발로 반기곤 했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아빠는 매형과 정을 떼기라도 하려는 듯이 매형을 피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랬기에 매형도 약간은 서운해하는 듯 해보였고요. 암튼 그런 이상한 관계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우리는 여전히 매형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집을 조금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매형은 매주 주말이면 민지를 만나러 왔는데요. 그럴 때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누나가 자리를 피해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가 무척이나 안타까워했어요. 매형은 민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빠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잘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난 뒤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발길을 끊는다고 하던데 매형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민지를 챙겼습니다. 민지를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민지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누나 또한 매형의 한결같은 모습에 고마워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매형은 민지를 만나는 날이면 파김치가 될 정도로 신나게 놀아주곤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항상 퍼즐을 맞추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퍼즐을 다 맞추면 아빠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민지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매형이 돌아가고 난 뒤 민지가 많이 슬퍼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가족 모두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매형이 퍼즐을 가지고 반갑게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역시나 민지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오늘은 퍼즐 몇 개 사왔어? 어쩌지? 아빠가 다 돌아다녀 봤는데 새 퍼즐이 별로 없어서 오늘은 한 개만 사왔어. 그치만 엄청 큰 걸로 사왔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 치, 난 세 개가 좋은데. 우리가 이미 다 맞춘 것들만 있어서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더 많이 사올게. 매형이 민지를 달래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민지의 표정이 유난히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형과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다시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기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요. 잠시 후 집에 돌아와서 역시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고 매형과 민지가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표정으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민지가 자꾸만 고집을 피워댔어요. 아빠, 거긴 그 모양이 아니야. 어?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여기야, 여기. 아빠가 너무 서두르니까 자꾸 틀리잖아. 그랬어? 미안해. 그럼 다시 잘 맞춰보자.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라며 민지가 순식간에 퍼즐을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어렵게 맞췄던 퍼즐들이 다 흐트러져 버렸기에 엄마가 민지를 나무랐습니다. 우리 민지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나? 아빠가 자꾸 틀리잖아. 민지야, 민지가 화가 많이 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로 차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엄마가 민지를 달래자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민지가 더욱 떼를 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민지의 행동에 매형도 적잖이 놀란 듯해 보였어요. 민지야, 아빠가 잘못한 것 같네. 그럼 우리 다시 맞춰볼까? 응, 이번에는 잘해야 해. 알았어. 아빠가 최선을 다해볼게. 두 사람이 다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고, 민지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내가 퍼즐 하나씩 줄 테니까 아빠가 잘 맞춰봐. 민지가? 응,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줄 테니까 잘 맞춰봐. 그래, 알았어. 매형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곧 민지가 퍼즐 낱개를 하나씩 매형에게 건네고 있었는데요. 잔뜩 뜸을 들인 채 퍼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민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엄마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조용히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아니, 우리 민지가 왜 안 하던 짓을 할까나? 그러게, 민지가 평소와는 좀 다르긴 하네. 엄마의 말에 저도 맞장구를 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우리는 민지의 속마음을 눈치채고는 다들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퍼즐이 거진 다 맞춰져 갈 무렵 퍼즐 조각 2개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오, 이상하다. 왜 2개가 없지? 불량인 건가? 매형이 주변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결국 가족 모두가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게 되었어요. 잠시 후 퍼즐 조각의 행방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맙소사, 이게 왜 여기 있다니? 퍼즐 조각이 왜 어항 속에 있었어? 우연히 어항 속을 바라보던 엄마가 놀라서 외쳤어요. 그런데 엄마가 퍼즐 조각을 찾자마자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미워.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거 왜 찾았어? 그거 찾으면 아빠가 집에 가야 한단 말이야. 뭐? 그럼 네가 일부러 여기에 넣었던 거야? 퍼즐 다 못 맞추면 아빠가 안 가도 된단 말이야. 그니까 할머니 미워. 민지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엄마에게 쏘아붙이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가족들 모두 민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매형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매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날만큼 매형의 눈빛이 슬퍼 보였던 적이 또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표정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매형이 집으로 돌아갔고 잠시 후 누나가 집에 들어왔는데요. 엄마가 누나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말을 해줬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누나도 얼굴을 감싸고는 눈물을 흘렸고요. 그 뒤 누나와 매형은 많은 생각을 하는 듯 해 보였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누나가 넋을 놓고 있는 날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매형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누나에게 연락을 했던 모양인지 누나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는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던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 글쎄, 아무래도 그때 그 일 때문에 서로 상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둘이 다시 잘 됐으면 소원이었겠다. 사실 난 네 누나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해. 아무리 둘러봐도 김서방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네 생각은 어때? 사실 나도 엄마 생각이랑 같아. 누나 성격이 너무 예민하고 까칠한 것 같아. 그렇지? 그렇다니까. 아니 사람이 좀 느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못 잡아먹어서 아주 안달이 났잖아. 암튼 이번에 잘 좀 얘기해서 둘이 다시 합쳤으면 얼마나 좋겠니?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간 엄마의 근심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제 마음도 아프기만 했어요. 자식은 애물단지라고 한다던데 잠시나마 그렇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누나와 매형은 한동안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둘이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둘 다 눈이 퉁퉁 부은 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가 물었어요. 니들 눈이 왜 그래? 설마 둘이 또 다툰 거니? 아니, 엄마. 우리 다시 잘해보기로 했어. 뭐? 다시 잘해보기로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누나의 말에 엄마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는데요. 그제서야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이 엄마가 물었어요. 설마 니들 다시 합치기로 한 거야? 그런 거야? 맞아. 우리 다시 노력해보기로 했어. 잘했다, 잘했어. 민지를 위해서도 그래야지. 부모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엄마가 허리까지 숙인 채 허공에 대고 두 손을 모아 마구마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누나와 매형은 많이 달라졌는데요. 우선은 부부 문제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러 다녔는데 매형보다도 누나가 참 많이 변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려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예전과는 다르게 확연하게 변해갔으니까요. 어느 날은 사돈어르신 두 분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까지 했다네요.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얘, 네 누나가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놀라지 마. 내가 오늘 사부인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사부인이 뭐라는 줄 아니? 왜? 설마 또 사돈어르신께 막 대들었대? 누나 진짜 왜 그러냐? 그 정도면 성격 파탄자인 거야. 제가 한심하다는 듯이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비웃듯 다시 말을 꺼냈어요. 성격 파탄자는 누가 파탄자야? 너 어디 가서 절대 그런 소리 하고 다니지 마. 글쎄 네 누나가 말이야. 바깥 사돈 생신이라고 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다지 뭐니. 뭐? 누나가? 설마 누나 요리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아 제가 눈을 꿈뻑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엄마가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엄마 말에 의하면 음식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 냉장, 냉동으로 포장되어 있는 밀키트로 음식을 준비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바깥 사돈어르신이 제일 좋아하는 닭볶음탕은 직접 만든 모양이었는데요. 요리가 서툴다 보니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인지 닭볶음탕에 국물이 한가득이더랍니다. 하지만 누나가 차린 밥상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진 사돈어르신 두 분께서 닭볶음탕을 국물까지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웠다는데요. 음식을 드시는 내내 사돈어르신 두 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고 합니다. 두 분께서 어찌나 눈물을 흘리시던지 민지가 티슈를 가져다 드리며 말을 하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는 거야? 아니야, 할머니 안 울어. 아니잖아. 여기 눈에서 막 물이 나오잖아. 그럼 우는 거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큰일 났다. 왜 큰일이 나? 안 사돈 어르신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는데요. 할머니는 어른인데 그것도 몰라?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선물 못 받아서 어떡해? 큰일 났다. 민지가 어찌나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던지 가족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가족 모두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자 민지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있다가는 큰 결심을 한 듯 다시 말을 꺼냈답니다.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이번 한 번만 산타 할아버지한테 말 잘 해놓을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울면 안 돼. 알았지? 그래, 알았어. 이 할미가 절대 안 울게. 라며 안사돈 어르신이 손가락을 걸고 약속까지 했다네요. 그 뒤 누나와 매형은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누나가 많이 노력을 하는 듯 해보였습니다. 물론 매형도 누나를 배려하려고 더욱 노력했고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문득 민지가 말하던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나 이렇게 글 작성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